몇 년 전에 줌으로 강의하면서 강의 주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친북 없이 통일 없고 반미 없이 평화 없다 그랬어요. 재미동포들 사이에서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주제 또는 제목이 너무 좀 이게 적나라하지 않느냐. 미국 동포들한테 요거 홍보하기가 좀 뭐하다 그래요. 뭐 들을 사람들만 들으시라. 근데 하고 나니까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제 선생님들 앞에서 미국의 호전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최소한 두 가지는 선생님께서 아셔야 되지 않을까.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미국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호전적이었는가, 요거를 아시면 좋겠고, 이걸 바탕으로 지금부터 앞으로, 그러니까 현재에서 미래까지 미국의 힘이 참 쇠퇴하고 있다. 미 제국이 몰락하고 있다.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아시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즐겨 쓰는 말입니다. 미국처럼 전쟁 많이 하고, 전쟁 잘하고, 전쟁 좋아하는 나라 없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태어났고,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전쟁을 통해서 패권을 차지했고, 전쟁을 통해서 패권을 유지해 왔으면서 이 패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1775년 영국과 독립전쟁하면서 지금까지 2023년 1월, 그러니까 247년, 8년이죠. 247년 동안 전쟁하지 않은 기간은 20년 안팎입니다. 이거는 자료에 나와 있고,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박한식 선생이 평양에 가는데 추선했던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카터가 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975년부터 독립전쟁을 해서 태어난 미국이 있죠. 1770년대입니다. 1783년까지 8년 동안 진행됐어요. 미국이 독립선언을 한 것은 1776년이지만 미국과 영국이 전쟁을 끝내면서 소위 영국이 미국의 독립을 인정한 것은 83년입니다. 그래서 87년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미 연방이 태어난 것은 89년부터죠. 그리고 1840년대 멕시코와의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합니다. 미국 본토에서 가장 커다란 주 두 개가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죠. 선생님들이 살고 계신 이 캘리포니아가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1848년 멕시코와의 전쟁을 통해서 빼앗은 거지요. 텍사스에서 뉴멕시코 이쪽도 서부까지. 그거를 이제 그때부터 소위 서부 개척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저는 세부 개척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폭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부 개척이라는 게 뭐예요? 원주민 학살 아닙니까? 여기 수많은 원주민을 학살하면서 서부로 나온 것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서부 개척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 이거 너무나 잔인하지 않느냐? 최소한 수백만의 원주민을 죽였는데 그게 바로 영토 확장이죠. 그로부터야 50년 뒤에 1890년대죠. 스페인과의 전쟁을 통해서 세계 제국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로까지 나가게 되죠.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푸에르토리코, 그 다음에 큐바,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는 괌, 필리핀, 다 그대로 미국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로부터 50년 뒤, 1940년대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세계 패권을 완전히 굳히게 되지요. 그래서 1990년대 소련이 망할 때까지 세계 냉전을 이겼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19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는 미국의 앞으로 맞설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 중국을 겨냥해가지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터지고 있는 전쟁, 미국의 유럽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지금 무자비한 살상이 빚어진 데 대해서 엄청난 비난을 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러시아가 이웃 국가를 침공해가지고 땅을 빼앗고 양쪽에서 살상자가 나오게 하는 거 엄청난 비극이고 비난받아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시든 무슨 패싸움을 하든 국가 간의 전쟁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보다도 왜 이 싸움이 일어났는가를 따져보는 게 아니겠어요? 누가 싸우면 선생님들 가가지고 왜 싸워? 싸우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왜 싸워? 이렇게 다 감춰져 있어요.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러시아가 어떻게 싸움을 진행하는가, 몇 사람이 죽는가, 이것만 본단 말이에요. 저는 가장 중요한 그 전쟁의 원인, 바로 미국의 유럽 정책이지요. 러시아가 91년 해체됐지만 나토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확장되어 왔습니다. 나토는 1949년 생겼어요. 유럽,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련 공산주의 확장,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1949년에 미국 안에서는 CIA가 만들어지고 National Security Council이라고 하는 거 NSC가 만들어지고 대외적으로 나토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소련이 무너졌으니까, 동유럽이 해체됐으니까,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나토도 저는 해체될 줄 알았어요. 나토가 계속 확장했습니다. 그때 미국이 공개적으로 한 약속이 있습니다. 나토가 1인치도 동진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러시아를 무마했습니다. 러시아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1990년대 말부터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를 나토로 편입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나머지 루마니아, 알바니아, 과거 소련의 동맹이었던 나라들 나토로 편입시켰어요. 소련의 일원이었던 조지아까지 편입하려고 하면서 2010년대 이제 전쟁이 터지기 시작한 것 아니겠어요? 우크라이나를 나토로 편입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에 소련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2021년 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 나토로 끌어들이지 말라. 그리고 나토를 확장해가지고 소련 근해, 러시아 근해까지 와가지고 연합 군사훈련하는 거 중단하라. 이런 건 몇 가지였어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침공한 겁니다. 작년 초. 러시아가 침공한 거 분명히 잘못이지만은 러시아가 침공하도록 자극한 미국은 더 나쁘지 않느냐. 이게 제 주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패권 전쟁이 불붙고 있다고 해요. 제가 제 지도교수를 잘 만난 덕분인지 1992년부터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쟁은 시작됐다. 이렇게 공부해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1990년대 중반부터 새로운 냉전이 시작됐다고 주장했어요. 우리가 냉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많은 학자들이 아직은 냉전이 시작된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는 냉전이 이미 90년대 후반 시작됐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96년 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했습니다.
97년 다시 갱신했고요. 우리가 지금 일본의 호전성을 보고 있어요. 평화헌법 고치겠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꿈꾸는 게 두 가지 목표가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잖아요. 일본 말로 보통 국가, 정상 국가가 되겠다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뭐겠어요? 군대가 없는 자위대만 있는 나라잖아요. 말 그대로 자위, 스스로 방해하는 거니까 다른 나라가 침략하면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소위 전수방어, 오로지 방위만 할 수 있는 병력은 있는데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그러한 군대는 없지요. 정상적인 국가라면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나라, 그게 이제 보통 국가, 정상 국가가 되는 거죠. 평화헌법을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일본의 경제력에 걸맞는 외교력을 지니는 것. 그것이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목표를 부추긴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걸 2000년대 초부터 계속 압력을 가해왔어요. 엊그저께 일본이 군비 재무장 선언했잖아요. 미국이 극구 지지한다고 했다는데 맞습니다.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건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이 2000년대 초부터 그렇게 이끌어 왔다는 거 뭐겠어요? 목표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목표가 두 가지입니다. 크게. 이거를 두 가지 100년 되는 기념해에 달성하겠다는 건데요. 첫째는 중국은 공산당이 세운 나라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세워진 게 1921년입니다. 참고로 이거 외우기가 쉬워요. 1917년 세계 최초 공산주의 혁명,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죠. 그로부터 4년 뒤에 중국 땅에 한 50명 정도가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로부터 4년 뒤 1925년에 우리 서울 경성 땅에 조선 공산당이 들어서게 됐죠. 네, 1921년 공산당이 생긴 때로부터 100년이 되는 2021년까지 중국이 소강사회를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소강, 중국어로는 샤오캉이라고 하죠. 소위 우리 쉽게 말해서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사회. 그 작년 2021년 1월습니다. 중국 GDP를 이게 그냥 시장 환율로 따질 때 14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인구가 대략 한 14억이니까 1인당 평균 소득이 $10,000를 넘어선 거예요. 2021년 그 목표를 이뤘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중국 공산당이 세운 중화인민공화국 1949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100년이 되는 2049년까지 대동사회, 따퉁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세계 제1이 되겠다는 겁니다. 사회주의 현대화죠. 그러면은 이 중국이 목표를 세웠을 때 가장 긴장한 나라가 어디겠어요? 소위 소련이 1991년 무너지고 나서 유일한 세계 초강대국, 영어로 표현하면 the only superpower라고 하죠. 이 미국이 더 이상 과거 소련처럼 미국에 경쟁할 수 있는 또는 적대 국가가 나타나지 않는 사회를 이루는 겁니다. 근데 중국이 1978년부터 개혁 개방을 시작하면서 무서운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최소한 40년 동안 연평균 10% 경제 성장을 이뤘어요. 우리같이 조그만 나라가 4년 정도 10% 경제 성장 박정희 때도 이뤘고 전두환 때도 이뤘습니다. 하지만 중국 14 내지 15, 우리 인구 한 30배쯤 되죠. 우리가 5천만이니까. 미국 인구를 3억으로 잡는다면 대략 4배에서 5배 사이입니다. 그렇게 거대한 인구를 가진 나라가 4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10% 안팎의 경제 성장을 했다는 거.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2014년도에는 GDP를 시장 환율이 아니고 구매력이라고 하죠. Purchasing Power. 그래서 그걸 PPP라고 하는데요. 이 구매력 GDP로는 이미 미국을 앞섰습니다. 세계은행에서 GDP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IMF에서. 세계은행에서는 아직까지 시장 환율로 따지는 GDP를 발표하는데 아직까지 이 수치에 의하면 미국이 한 21조에서 22조, 중국이 14 내지 15조니까 이 수치로 하면 중국이 미국의 3분의 2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매력을 한다면 이미 2014년에 중국이 미국을 앞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무역 전쟁 시작됐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그 다음 지금 치열하게 하고 있는 게 바로 기술 전쟁이 있죠. 그 다음에 영해 전쟁. 이렇게 쭉 나가는데 중국의 그 두 개의 목표 2021년과 49년 그 딱 중간 지점이 2035년입니다. 2035년까지 중국이 재도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여러분 귀에 익숙하겠습니다만은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이라고 하죠. 안보위원회. 여기에서 90년대 말부터 4년마다 세계 트렌드라고 할까요? 글로벌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것을 작성해가지고 대통령 취임 준비하는 사람한테 건넵니다. 그래서 오바마 때죠. 2008년, 9년. 그때 글로벌 트렌드 2030년짜리가 나왔습니다. 2025년짜리가. 그리고 부시 때 글로벌 트렌드 2030, 이번 바이든 때 글로벌 트렌드 2035, 요거 홈페이지 들어가면 찾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략 한 150페이지 정도 돼요. 이미 오바마 때 그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보 전문가들, 군사 전문가, 민간인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2030년부터는 세계 큰 변곡점이 생긴다 이겁니다.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패권을 지키는데 변화가 생길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2030년에서 40년 사이에는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떠한 특정한 나라가 패권을 독차지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될 거라 이거예요. 이미 이거는 10여 년 전부터 예견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미국의 세력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다, 몰락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선생님들께서도 준비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얘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 미국이 얼마나 폭력적이었는가. 전쟁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였다. 그리고 지금 그 패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졌고 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 전쟁 이미 시작됐다. 그러니 미국의 힘이 언제까지 가겠느냐. 미국 패권 2030년부터는 바뀔 것이라는 것을 미국 안에서도 예견하고 준비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미국 국무부, 백악관, 정보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